안녕하십니까. 롱핀풀 월드입니다. 오늘은 탁구의 기본기 중에서 포핸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회에 걸쳐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는데 많은 동호인들이 이해를 못하실 줄로 압니다. 그저 탁구는 이기기만 하면 되고 게임만 잘하면 되지 무슨 기본기 타령이냐 하는 동호인들도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설사 본인이 잘못된 것을 느끼고 스스로 기본기를 갖추려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늘지만 한계점에 다다라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이 80km로 달릴 때 3, 40km로 서행을 했지만 이제는 100km 내지 150km로 달려서 추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포핸드가 강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있게 구사하는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수비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핸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핸드 랠리를 마스터해야지 커트, 쇼트, 백핸드 드라이브를 잘 구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핸드 랠리를 하는 법은 지난 일부 영상에서 잘 설명해 드렸는데 올라오는 공을 툭 밀어치는 법을 숙달해야 합니다. 이 타법은 커트, 쇼트, 백핸드 드라이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론과 이진권 선수가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전에 포핸드 랠리를 하는 목적은 첫째, 몸풀기 위함이고 둘째, 공 맞추기 연습이고 셋째, 스윙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랠리 연습은 매일 연습해서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게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화 쪽으로는 서비스 리시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화 쪽으로 짧은 커트가 왔을 때 받는 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단순하게 커트로 받든지 올라오는 공을 라켓을 세우고 툭 밀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커트볼 치기가 어려우면 라켓을 열고 95도에서 100도 정도로 열어서 앞으로 툭 밀어치면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커트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약간 세게 밀어칠 수 있어서 바로 득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팔을 쭉 뻗어서 앞으로 밀어쳐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 백 쪽으로 커트 서브를 넣었는데 상대가 화 쪽으로 커트를 했을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커트볼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화 쪽 리시브 하는 법에 대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커트인지 너클인지 회전인지 애매한 서비스가 왔을 때 일단은 커트 자세로 들어가다가 공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커트면 커트를 하고 너클이나 회전이면 바로 라켓만 세우면 잘 넘어갑니다. 올라오는 공은 치지 않아도 오는 힘에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켓을 눕혔다가 세우기만 해도 앞으로 보내는 힘이 생겨서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구사하면 공의 구질을 보는 눈도 생기고 리시브 능력도 많이 향상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화쪽 서비스에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바로 득점할 수도 있어서 화쪽 서비스가 오면 좋아합니다. 이 포핸드 랠리를 숙달하고 난 다음에 정점에서 치는 법과 내려오는 공을 치는 법을 똑같은 스윙으로 숙달하면 자신있게 포핸드 스매싱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잡아놓고 치는 법이 몸에 배도록 숙달하면 게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반 드라이브나 드라이브는 배우기가 쉽습니다. 여기서는 반 드라이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 드라이브는 스매싱 반, 드라이브 반을 의미합니다. 반 드라이브는 라켓을 밑으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라켓은 허리에서 각도는 45도 정도로 눕히고 공이 올라올 때나 정점에서 두껍게 얼굴로 칩니다. 그러면 공이 약간 드라이브를 먹으면서 빨리 날아갑니다. 게임할 때 커트볼을 공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임 시 주로 스매싱을 사용하고 반 드라이브도 많이 사용합니다. 동호인 여러분, 포핸드를 잘 배워서 탁구를 잘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정색 롱피플을 사용하는데 아직 트위들링이 어렵습니다. 트위들링을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기와 쇼트를 혼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연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롱피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비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기술을 배워서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롱핀풀 월드입니다. 오늘은 탁구의 기본기 중에서 포핸드에 이어 커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트는 포핸드 못지않게 중요한데 많은 동호인들이 커트의 중요성을 모르고 대충 배워서 구사하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커트를 처음 배울 때에는 포핸드 랠리와 마찬가지로 라켓을 45도로 눕히고 올라오는 공을 앞으로 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포핸드 랠리와 마찬가지로 커트 랠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초보자들이 주로 공을 치거나 깎거나 찍는 것만 배워서 커트를 구사하는 게 불안하고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들이 무조건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커트하는 것을 배워서 팔도 제대로 안 되고 발도 제대로 안 돼서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커트를 배울 때는 양발은 기마 자세를 취하고 양발은 움직이지 않고 허리와 다리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듬을 타면서 제가 하듯이 올라오는 공을 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공을 밀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 힘을 이용하여 넘기기 때문에 쭉쭉 밀면 스핀이 엄청나게 먹고 날아가지도 않고 테이블 끝에 떨어져서 상대방이 공격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는 기술이 숙달되면 깎거나 찍는 것은 아주 쉽게 구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커트 서비스가 짧게 오면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서 커트 리시브를 하면 되고 커트 서비스가 길게 오면 오른발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자리에서 올라오는 공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커트는 쇼트, 백핸드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공을 몸의 중심에서 구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공을 몸의 중심에 두고 커트를 하고 공이 약간 왼쪽으로 오면 왼발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커트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을 움직이면서 커트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발을 빨리 디디고 나서 커트를 구사해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멀리 오면 커트를 하지 말고 포핸드로 공격해야 합니다. 제가 커트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첫째, 서브 리시브를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시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트 서브가 왔을 때 커트로 받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커트로 리시브할 때 꼭 찍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수들은 아무리 커트를 찍어도 쉽게 드라이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3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탁구는 박자 싸움이므로 빠른 박자로 밀든지 한 템포 늦춰서 밀든지 하면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빠른 박자로 넘기는 것을 숙달하고 나중에 내려오는 공을 커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려오는 공을 커트할 때는 내 힘으로 스핀을 줘서 넘겨야 합니다. 이진권 선수가 화커트 리시브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박자로 밀기 때문에 찍지 않아도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어서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고 설사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쇼트로 수비하면 되니까요. 이렇듯 커트 리시브는 공격을 하기 위하여 넘기는 방법으로 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거의 돌아서서 화커트로 리시브를 하는데 초보자들은 어려운 동작이므로 백쪽으로 서비스가 오면 백커트로 넘기고 화 쪽으로 오면 화커트로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4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커트로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커트로 넘겨줬을 때 상대가 백쪽으로 커트하면 백핸드 드라이브로 공격하고 화 쪽으로 커트하면 포핸드로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게 짧게 넘기면 그때는 역시 짧게 커트로 넘겨주고 다음에 길게 오는 공을 노려서 공격해야 합니다. 내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해서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커트 랠리를 잘해야 백핸드 드라이브 연습과 커트볼 포핸드 공격 연습, 그리고 쇼트 연습을 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커트 랠리를 할 때 만약에 한 사람이 찍으면 상대방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랠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할 때는 서로 대각선으로 서서 백커트를 하다가 한 사람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툭 밀어치면 상대방은 쇼트로 받아서 쇼트 랠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트, 백핸드 드라이브, 쇼트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백커트를 하다가 화 쪽으로 보내주면 포핸드 공격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화커트를 하다가 포핸드로 공격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커트를 자신있게 구사하지 못하면 게임을 잘하기 어렵고 기술 연마도 어려운 것입니다. 빠른 서브가 왔을 때 롱피플로 리시브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롱피플 사용자들이 화쪽 서비스가 왔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롱피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습니다. 롱피플 사용자도 화커트로 받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롱피플 사용자들은 상대방 실수만 바라지 말고 내 기술로 이기려고 노력해야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동호인 여러분, 탁구를 잘 치려면 의미 없이 공 치는 연습만 하지 말고 정확한 자세로 공을 넘기는 연습을 많이 해서 탁구를 잘 치시기 바랍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롱핀풀 월드입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탁구의 기본기 중에서 포핸드, 커트에 이어 쇼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쇼트는 포핸드, 커트 못지않게 중요한데 많은 동호인들이 쇼트의 중요성을 모르고 대충 배우기 때문에 탁구를 잘 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쇼트는 포핸드, 커트와 마찬가지로 손목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목을 사용하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스윙이 불규칙해지고 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날아가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쇼트를 처음 배울 때는 라켓을 45도로 세우고 포핸드 랠리, 커트와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공을 앞으로 툭 미는 연습을 많이 해야 쇼트 랠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초보자들이 주로 공을 치는 것만 배워서 쇼트를 구사하는 게 불안하고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쇼트를 배울 때에는 커트와 마찬가지로 양발은 기마 자세를 취하고 양발은 움직이지 않고 허리와 다리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듬을 타면서 제가 하듯이 올라오는 공을 툭 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공을 툭 밀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 힘을 이용하여 넘기기 때문에 쭉쭉 밀면 날아가지도 않고 테이블 끝에 떨어져서 상대방이 받아 넘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미는 기술이 숙달이 되면 내려오는 공을 기다렸다 미는 것도 쉽게 배울 수가 있고 공을 밀어치는 푸시도 아주 쉽게 구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 너클 서비스가 짧게 오면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와서 쇼트 리시브를 하면 되고 너클 서비스가 길게 오면 오른발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자리에서 올라오는 공을 빨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쇼트는 커트, 백핸드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공을 몸의 중심에서 구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공을 몸의 중심에 두고 쇼트를 하고 공이 약간 왼쪽으로 오면 왼발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쇼트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발을 움직이면서 쇼트하는 것은 좋지 않고 발을 빨리 디디고 나서 쇼트를 구사해야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멀리 오면 쇼트를 하지 말고 포핸드로 공격해야 합니다. 제가 쇼트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첫째, 서브 리시브를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시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트 서브가 왔을 때는 커트로 받는 것이 좋고 서비스가 너클이나 회전으로 왔을 때는 커트로 받으면 공이 뜨기 때문에 쇼트로 받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쇼트로 리시브할 때 꼭 세게 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을 세게 치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넘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3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탁구는 박자 싸움이므로 빠른 박자로 밀든지 한 템포 늦춰서 밀든지 하면 게임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빠른 박자로 넘기는 것을 숙달하고 나중에 내려오는 공을 쇼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려오는 공을 쇼트할 때는 커트와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툭 밀어쳐서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4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커트와 마찬가지로 쇼트로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쇼트로 넘겨졌을 때 상대가 백쪽으로 쇼트하면 직선으로 푸시하거나 돌아서서 포핸드로 공격해야 하고 핫쪽으로 쇼트하면 바로 포핸드로 공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게 짧게 넘기면 그때는 역시 짧게 쇼트로 넘겨주고 다음에 길게 오는 공을 노려서 공격해야 합니다. 내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해서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쇼트를 잘 구사해야 상대방의 드라이브 공격이나 백핸드 공격을 수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빠른 공격이 와도 쇼트로 잘 막으면 수비를 할 수 있고 바로 득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비를 잘 하려면 쇼트 랠리를 정확한 자세로 숙달하여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이 쇼트 자세가 몸에 배야지 빠른 공격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쇼트로 수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쇼트 랠리를 잘해야 푸시와 같은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쇼트는 주로 수비하는 데 사용하지만 푸시와 같이 공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롱피플 사용자들이 너클 서비스에 약하다는 정설이 있는데 리시브 연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백핸드 드라이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쇼트 랠리를 잘 구사하게 되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쇼트 할 때 앞으로 툭 미는 스윙이 백핸드 드라이브 하는 스윙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쇼트를 잘하면 백핸드 드라이브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호인 여러분, 탁구를 잘 치려면 의미 없이 공 치는 연습만 하지 말고 정확한 자세로 공을 넘기는 연습을 많이 해서 탁구를 잘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롱핀풀 월드입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탁구의 기본기 중에서 포핸드, 커트, 쇼트에 이어서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어려운 기술이라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한 동영상이 엄청 많지만 주로 선출들이 강의한 것이어서 그림에 떡이고 동호인들이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출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백핸드 드라이브를 잘 구사하지만 선출들이 자기가 배운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동호인들이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동호인들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포핸드 못지않게 중요해서 특히 쉐이크 핸드를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탁구를 잘 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핸드 드라이브는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게임을 많이 해도 잘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호인들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대충 배우기 때문에 탁구를 잘 치기가 어렵고 잘 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왜 구사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백핸드 드라이브를 왜 구사해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핸드 드라이브를 왜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트, 쇼트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리시브 할 때 단순히 커트나 쇼트로 넘겨주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때 상대가 커트로 받은 공을 또다시 커트로 넘겨주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커트나 쇼트로 넘기는 것은 좋지 않고 공격적으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해야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핸드 드라이브를 중요시하는데 첫째, 서브 리시브를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시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트 서브가 왔을 때 커트로 받는 것은 상대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서 백핸드 드라이브를 공격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비스가 너클이나 회전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코치들이 커트볼이나 너클볼이나 회전볼이 왔을 때 백핸드 드라이브 스윙을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커트인지 너클인지 회전인지 애매한 공들을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핸드 스매싱과 마찬가지로 백핸드 드라이브도 커트볼이나 너클볼이나 회전볼이나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스윙을 합니다. 그래서 포핸드 스매싱은
라켓을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앞으로 치고 백핸드 드라이브는 45도로 눕혀서 위쪽으로 두껍게 툭 칩니다. 이런 스윙 연습을 많이 하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때 상대가 커트로 받아주면 커트로 넘기지 말고 바로 백핸드 드라이브로 공격해서 유리한 게임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자세 연습 및 스윙 연습, 그리고 공 맞추는 연습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세 연습과 스윙 연습으로는 쇼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기마 자세를 취하며 두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스윙할 때 라켓은 45도로 숙이고 두 발은 움직이지 말고 어깨도 심하게 움직이지 말고 허리와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왼발에서 오른발로 중심을 이동하며 공이 바운드 되는 것을 보고 내 배 쪽에 왔을 때 공을 두껍게 툭 하고 위쪽으로 밀어쳐야 합니다. 쇼트를 잘 배우고 나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세와 스윙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쇼트는 앞으로 툭 밀지만 백핸드 드라이브는 위로 툭 미는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백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할 때 의미 없이 단순히 공을 넘기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유익이 없습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툭 하고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이 생각보다 빨리 날아가서 상대가 역공하기도 어렵고 겨우 수비만 할 수 있어서 상대방 라켓에 맞고 넘어오는 공을 돌아서서 포핸드로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툭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찬스볼이 왔을 때 강하게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서비스가 짧게 오면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서 커트나 백핸드 드라이브로 리시브하면 되고 서비스가 길게 오면 오른발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자리에서 백핸드 드라이브로 리시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공이 테이블 끝까지 길게 온다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길게 오는 공은 바운드 되자마자 바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해야 합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급하게 칠 필요가 없고 공을 잡아놓고 치는 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다리와 몸을 잡아놓고 공이 몸에 왔을 때 팔을 공 높이에서 위로 스윙해야 공을 잘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몸의 중심을 약간 뒤에다 두고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게임을 할 때 백핸드 드라이브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백핸드 드라이브로 점수를 얻으려고 강하게 쳐서는 안 됩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를 상대가 못 받아서 점수를 얻으면 감사하고 상대방 라켓에 맞고 공이 넘어오면 곧바로 돌아서서 포핸드로 공격해서 끝장을 내야 합니다. 동호인 여러분, 탁구를 잘 치려면 의미 없이 공 치는 연습만 하지 말고 정확한 자세로 공을 넘기는 연습을 많이 해서 탁구를 잘 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